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강철의 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함께 깊이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시작부터 질문이 딱 있었죠. 담금질한 강에 인성을 부여하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열 처리 방법은 뭐 답은 뜨임이라고 제시되어 있긴 한데 근데 말이죠. 담금질은 뭐고 또 뜨임은 뭔가요? 왜 굳이 담금질을 했는데 또 뜨임이라는 걸 해야 할까요? 그냥 단단하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강철의 변신 과정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주제, 이 강철이라는 재료의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담금질하고 뜨임은 거의 뭐랄까 실과 바늘처럼 항상 같이 언급되거든요. 왜 이 두 궁정이 꼭 필요한지, 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료에 나온 다른 열처리 방법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자료 중심으로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당연히 담금질, 퀸칭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질문 자체가 담금질한 강에서 시작하니까요. 자료 보니까 강철을 아주 높은 온도로 확 달궜다가 물이나 기름 같은 데 확 집어넣어서 식힌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게 하면 뭐 칼날처럼 엄청 단단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철을 그 오스테나이트 상태라고 원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고온 상태로 가열한 뒤에요. 물이나 기름에 아주 급격히 냉각시키는 거죠. 이 금냉, 이 핵심입니다. 원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다시 배열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확 식혀버리면 마텐자이트라는 구조로 변하게 돼요. 이게 원자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찬 아주 단단하지만 좀 불안정한 구조거든요. 이 과정에서 경도, 그러니까 단단함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와, 진짜 순식간에 얼려버리듯이 구조를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군요. 어마어마한 단단함을 얻는 건데 그럼 여기서 그냥 딱 멈추면 안 되는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또 이게 균일하게 식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철 내부에는 엄청난 내부 응력, 인터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갑자기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잔뜩 긴장하는 것처럼요. 금속 내부에서도 막 뒤틀리고 응축되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표면하고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다? 이런 응력을 만들어요. 내부 응력, 그게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단단해진 건 알겠는데 뭔가 부작용이 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내부 응력이 아주 심해지고 조직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재료가 굉장히 취약, 브리틀해집니다. 즉 취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경도는 얻었지만 정말 작은 충격에도 유리 깨지듯이 쨍그랑하고 그냥 깨져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망치로 살짝만 쳐도 막 산산조각 날 수 있을 정도로요. 아, 이런 상태의 강철은 뭐 실제 기계 부품이나 공구로 쓰기엔 너무 위험하겠죠. 그렇군요. 와, 단단함의 대가로 깨지기 쉬운 성질을 얻게 되는군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쓸 수 있겠군요. 여기서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뜨임이라는 건가요? 이름에서 뭔가 좀 누그러뜨린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띠임은 담금질 때문에 극도로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취약해진 강철을 뭐랄까 좀 달래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담금질한 강철을 다시 가열하는데요. 이번에는 담금질 온도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로 가열합니다. 보통 150도에서 600도 사이, 그 A1 변태점 이하 온도죠. 그리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식힙니다. 아, 다시 가열하는 거군요. 근데 담금질보다는 낮은 온도로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혹시 담금질로 얻은 그 단단함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닐지?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뜨임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담금질로 인해 높아진 취성,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성질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인성, 즉 충격에 잘 견디는 질긴 성질을 부여하는 거죠. 둘째는 그 급냉 과정에서 쌓였던 내부 응력을 완화시켜서 조직을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경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뜨임 온도를 잘 조절하면 경도 감소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인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원래 상태보다는 훨씬 단단하면서도 충격에는 훨씬 강한 그런 실용적인 강철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도를 약간 양보하는 대신에
훨씬 중요한 질긴 성질이랑 안정성을 얻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절묘한데요. 그럼 사용 목적에 맞게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뜨임은 반드시 담금질 다음에 하는 후처리 공정이라는 거네요. 그쵸? 담금질이 없으면 뜨임도 의미가 없는 뭐 그런 관계인 거죠. 정확합니다. 뜨임은 담금질로 인해 생긴 그 단단하지만 불안정한 마텐자이트 조직, 그리고 그 안에 쌓인 응력을 대상으로 하는 열처리입니다. 딸에서 담금질을 거치지 않은 일반 강철에 뜨임을 하는 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죠. 먼저 담금질로 최대한의 경도를 확보한 다음에 뜨임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인성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순서가 딱 정해진 세트 공정인 셈입니다. 실제로 예전 산업 초기에는 담금질로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은 있었는데 이 뜨임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기술이 좀 부족해서 공구나 부품들이 쓰다가 쉽게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단단하기만 해서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걸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와, 그런 역사적인 배경까지 있었군요. 단단함과 질김,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다른 보기들 있지 않습니까? 풀림, 불림, 침탄 이런 것들. 이것들은 왜 답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것들도 다 뭔가 강철을 처리하는 방법들일 텐데요. 네. 물론 각각의 방법들도 금속 가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그 특정 목적, 담금질 후 인성 부여 및 내부 응력 제거라는 목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풀림은요, 강철을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서 가공하기 쉽게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에 아주 천천히 냉각시켜서 내부 응력을 거의 완전히 없애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담금질과는 거의 정반대 결과를 얻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더 물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럼 담금질한 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은 완전 방향이 다르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불림. 노멀라이징은 주로 주조나 단조같이 좀 불균일한 조직이 생기기 쉬운 공정을 거친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재료의 내부 조직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표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풀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데요.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균일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담금질 후의 특정 문제 해결보다는 재료 자체의 균질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직을 정돈하는 느낌이네요. 이것도 담금질 후에 생기는 그 취성 문제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침탄, 캬바라이징은 앞에 두 가지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건 열처리라기보다는 표면 경화 처리의 한 종류입니다. 탄소 함량이 낮은 비교적 무른 강철의 표면에만 탄소를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층만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내부는 원래 질긴 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요. 아, 표면만요? 네. 예를 들어 기어나 캠축처럼 표면은 마모에 강해야지만 전체적으로는 충격에도 어느 정도 견뎌야 하는 부품들, 이런 데 주로 사용됩니다. 재가열 후 냉각이라는 과정과는 개념이 좀 다르고 전체적인 인성 부여보다는 표면 경도 향상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각각의 처리 방법들이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네요. 비교 설명을 딱 들으니까 왜 뜨임이 문제의 정답인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담금질한 강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인성부여와 내부 응력 제거를 위해서 재가열 후 냉각하는 방법은 뜨임밖에 없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아주 재미있는 비유, 이걸 한번 써볼까요? 바로 강화 유리컵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유리 공예가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멋진 유리컵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요. 1단계, 담금질, 얼음물에 컵 담그기. 뜨겁게 달궈진 유리컵을 차가운 얼음물에 치익 하고 순식간에 담가서 식힙니다. 그럼 유리 표면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엄청나게 단단해지겠죠? 아마 손톱으로 긁어도 잘 흠집이 안 날 정도일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경도 증가. 하지만 지금 이 컵은요, 내부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와장창 하고 깨져버릴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취성 증가 및 내부 응력 발생.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담금질만 거친 강철과 아주 유사한 상태죠. 표면은 단단해졌지만 내부 응력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
유리로 치면 표면에는 압축응력이 걸리고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걸려서 작은 흠집이나 충격에도 균열이 아주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거죠. 2단계, 뜨임, 낮은 온도에 오븐에 넣기. 이렇게 깨지기 쉬운 상태로 컵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예민해진 유리컵을 이번에는 따뜻한 오븐에 넣습니다. 얼음물처럼 차갑지도 않고 처음 유리를 녹였을 때처럼 막 뜨겁지도 않은 그냥 적당히 따뜻한 온도예요. 여기서 천천히 데워주었다가 꺼내서 자연스럽게 식힙니다. 이게 바로 제가열 후 냉각. 바로 이 낮은 온도로 다시 데워주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리 내부에 갇혀있던 과도한 응력, 그러니까 내부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거죠. 유리 분자들이 아주 약간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더 안정적인 배열을 찾아가는 거예요. 긴장이 좀 풀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컵의 표면 경도는 처음 급갱했을 때보다는 아주 약간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충격에는 쉽게 깨지지 않는 질긴 성질, 인성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강화유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단계가 강철에서의 뜨임, 템퍼령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강철이든 유리든 단순히 단단하기만 한 게 항상 좋은 것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사용 환경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힘이나 충격을 견뎌내려면 적절한 수준의 단단함과 함께 충격을 흡수하고 파괴에 저항하는 능력, 즉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뜸임은 바로 이 경도와 인성 사이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공정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떠올려 볼까요? 담금질한 강에 인성을 부여하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재가열 후 냉각하는 열 처리 방법은 자,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면 명확해집니다. 시작 상태는 담금질한 강, 매우 단단하지만 취약하고 내부 응력이 높은 상태. 목표는 인성 부여와 내부 응력 제거, 수행하는 작업은 재가열 후 냉각. 이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강화 유리컵 비유의 두 번째 단계, 바로 뜸임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때로는 서로 좀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계적 성질, 즉 경도와 인정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단단하게만 혹은 무르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면서도 질기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렇군요.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담금질로 일단 극한의 단단함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뜨임으로 불필요한 취약성을 제거하면서 실용적인 강인함을 불어넣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네요. 담금질과 뜨임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철의 중요한 열처리 과정이죠. 담금질과 뜨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철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 담금질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 깨지기 쉬워서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뜨임이라는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경도는 약간 손해보더라도 훨씬 중요한 인성, 즉 질긴 성질을 얻고 내부 응력을 제거해야 비로소 강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료가 된다는 것. 담금질과 뜨임은 세트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원리는 비단 강철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재료의 성질을 제어하는 데 널리 응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건축, 공구 제작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공학 분야에서 재료의 사용 목적에 딱 맞게 물성을 최적화하는 데 이 열처리 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어떤 성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처리 조건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담금질과 뜨임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금속 제품들 있잖아요. 매일 타는 자동차의 엔진 부품이나 서스펜션, 집에서 쓰는 망치나 펜치 같은 공구들, 심지어 부엌의 식칼까지. 이게 단순히 단단하다는 말 하나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제 기능을 하고 또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뜨임과 같은 정교한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강인함과 안전성을 아주 세심하게 조율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편리함과 안전 속에는 이처럼 재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수많은 공학적인 고민과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에 이런 금속 제품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담금질과 뜨임의 스토리, 이걸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